자, 겉핥기 심리학 9번째 시간 상담의 실제,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와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 및 라포를 형성해야 됩니다. 라포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해서 신뢰도 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담의 목표 설정 및 구조화, 상담 일정 등에 대한 시스템을 설명하고 규칙, 약속 같은 걸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노력, 문제 해결 방안 및 제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상담해준 사람도. 자각 및 합리적 사고의 판단과 조율, 그리고 실천 행동의 계획, 그리고 실천 결과를 종합하고 평가하는 피드백 과정, 마지막으로 상담을 종결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통의 일련의 과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할 때 보통 그러니까 처음 상담을 할 때 2번 정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상담의 첫 면접입니다. 첫 면접의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이 사람과 안심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가 충분히 경청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음을 인지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리액션이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담의 첫 면접에서 관련된 어떤 내담자의 변인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바람직한 사람이라면은 어떤 혹은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어떤 기대를 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기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담자만큼은 이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상담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서로 상호간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상호간에. 상담자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는 거. 적어도 2번 이상의 면접을 필요로 한다는 거. 2번의 면접을 통해 내담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담되거나 혹은 어색하거나 해서 숨기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째 면접에서는 혹은 2번의 면접을 거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면접을 해야 그 다음 면접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비생산적인 태도와 경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부정적인 거겠죠. 침묵이나 말을 하더라도 저항적이거나 방어적인 경향을 보일 때 단답형으로 얘기한다든가 체념형으로 이야기한다든가 이야기가 좀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 조금 힘듦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찰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혹은 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속이고 상담자를 이 사람이 나를 잘 파악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감히 날 파악해? 라는 식의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했던 것 마냥 빗대어서 말하는 경향도 있고, 상담자의 반응을 통해서도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문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자와 의논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새롭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담자는 이 상담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치료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담자는 이 내담자 스스로가 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일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건 상담자도 마찬가지고 내담자도 마찬가지고 성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이 상담의 내용의 질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의 태도가 소극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어요. 그걸 또 감안해야 된다. 다음으로는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왜 받으러 왔는지, 누구 때문에 왔는지. 흔히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누군가의 권유나 억지로 끌려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조언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면접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첫 면접을 했는데 성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평가하는 기준이 각자 다르겠지만, 예시를 들어준다면은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편안했는가? 내담자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가? 경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가? 문제, 동기, 상담의 목적을 잘 파악했는가? 신문식이 아닌 자신 스스로가 말할 수 있게 했는가? 신문식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한 질문에만 대답을 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 어떤 이야기거리나 혹은 이야기를 이어감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상담의 종결입니다. 상담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정해놓은 시간보다.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담자에 의한 조기 종결은 내담자가 거부할 수도 있고, 혹은 상담자와의 어떤 성향이 맞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특히 첫 면접이고 하면은 묘한 기류, 그러니까 긴장하는 분위기라던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긴장을 피하는 것보다는 개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어색해하고 있는지를 직접,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상담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상담에서 기대하는 내담자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까지 상담의 종결,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짧죠. 여기까지 상담의 어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첫 면접에서 신경 써야 될 거, 그리고 상담의 종결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담자의 자질이라던가 지켜야 될 것, 윤리관, 기타 등등에 관한 어떤 상담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담가가 신경 써야 할 마지막 이론이 될 것 같은데 상담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담의 유의사항에 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